추석 연휴를 보내고 어김없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에 있을 주요 일정들, 산업 캘린더를 살펴보면서 또 여기에서 관심 종목을 찾아보는 이슈 캘린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함께해 주실 분은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23일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제4이동통신 예비사업자 허가 신청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2013 서울 기프트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5일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 혐의 결과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는 또 산업계의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갤럭시 노트 3와 갤럭시 기어 출시가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기 활성화와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가 342조 원인데 한 4% 증가한 360조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6일에 또 다른 일정이 있는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문제 그리고 갤럭시 노트 3와 관련한 소식들 우리가 또 심혈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계속적으로 아마 인터넷 뱅킹 하시면 팝업 창으로 떠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시범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범 서비스가 26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은행과 증권회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보안카드나 OTP를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체할 경우에는 보안카드와 OTP 이외에 미리 그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본인의 추가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 보이스피싱 그리고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이와 같은 그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쉽게 요약을 한다면은 기존에는 사용자 인증 채널이 한 가지였다면 새로운 제도화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또 다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자금융의 보안과 관련한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네.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공인인증서 관련 내용 위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은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들을 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 인감 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2월 초에 금융감독원이 그 금융결정을 통해서 발급된 공인인증서 700개가 고객들의 PC로부터 이 악성 코드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고 해서 모두 폐기했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동안 또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이 공인인증서의 보안이 인감도장이라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보안이 그만큼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공인인증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악성 코드 침투 경로가 되는 게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건데 네. 이쪽 문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어떤 인식, 공인인증서의 관리 소홀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PC 그리고 USB, 휴대폰 등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USB가 70%가 넘고요. 2011년도 기준으로 PC가 54% 그리고 휴대폰이 29%인데 특징적인 것은 PC에 보관을 많이 한다. USB가 많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휴대폰 이용률이 13%에서 29%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2011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PC에서 이제 시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USB도 휴대할 수 있어서 편리는 하지만은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정부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서 3년 동안 공인인증서의 하드디스크 저장을 전면 금지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인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보안 토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안 토큰 방식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등급 보안 매체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1.5%밖에 안 되고요. 또 다른 방식이 휴대폰 저장 방식인데 이것은 휴대폰 전자서명 방식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전히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네. 관련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림 보시면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안 문제가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133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7년도에 500억대에서 2012년도에 1,100억대.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일평균 이용 건수도 이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4천만 건까지 지금 올라온 2012년 기준이긴 한데요. 이런 수치를 좀 보시듯이 사이버 공격 추이도 지금 보시면 80%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보안 문제도 더불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모바일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관련주로는 뭐 C큐브나 라운시큐어나 뭐 인포바인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귤리 시큐리티나 안랩, 윈스테크나 이런 업체들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증가를 하고 또 전자상거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보안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나 새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보안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 하락을 했던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겠죠.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하반기 내년까지 보안 관련주들에 관심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모바일 관련주, 모바일 보안 관련주를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안과 보안 서비스, 보안 기술 연구 그리고 교육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모바일 보안 관련 기술 개발 관련 이 협력 승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 이 휴대폰 항상 뭐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렇죠. USB보다도 휴대폰을 더 많이 지니고 다니실 네. 것 같은데요. 이 휴대폰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이 빠르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근래 들어서 이 SMS하고 피싱을 이제 합성한 신조어가 스미싱이라는 언어죠. 그래서 이 해킹이 PC에서 스마트폰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탈취 앱까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커가 이 SD 카드 그리고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사진까지도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또 그다음 그림 보시면 라운시큐어의 유심 공인인증 서비스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국내 유일의 2세대 휴대폰 저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PC 하드에 공인인증서 다운로드해서 서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2세대 방식은 PC에 다운로드 없이 휴대폰상에 직접 서명하는 거라서 더욱 안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운시큐어의 홈페이지가 되겠는데 네. 유심 인증 서비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인 이 스마트폰에 유심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심칩 안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는 탈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 인증 서비스가 현재 그 LG U+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진행 중인데요. 12월에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되면서 예. 관련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네. 최근 그 공인인증서 보안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 발급된 수가 2,800만 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3대 이동통신사에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유심 인증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과 내년 들어서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되는데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가 1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15% 정도 매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은 15% 전후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본사업 위주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심인증 서비스가 본격화됐을 때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차트 잠깐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라운 시큐어 좀 차트가 되겠습니다.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이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반등 가능하고 유심인증 서비스가 3대 이동통신사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2,700원대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온 시큐어에 대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